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매일경제TV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오늘 10월 1일 그 1시 정도가 되겠는데, 오늘 그 뉴스를 움직임을 보니까 지금 미국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간에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번에 그 지금 나오는 분은 미국 비건이 왼쪽에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도운 한반도 교섭본부장이 이제 만남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도운 한반도 교섭본부장이 이제 비건 그 한반도 그 대외협력위원장, 즉 비건이란 분은 그 북한과 미국과의 이런 대화를 주도적으로 그 풀어가는 미국의 대표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만나고 와서 이도운 한반도 교섭본부장이 이제 이번 뉴스를 보니까 어젯밤과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 종전선언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종전선언 아직까지는 그 종전선언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안에 뭔가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10월 1일 이 시간 1시 넘어서 박병주 우리 또 매일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런 전략과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주에 관련된 또 종목 전략도 제가 한 20분 정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 매일경제TV 생쇼 시간,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화면이 매일경제TV 생쇼죠. 생쇼가 그 시간에 매일경제TV 생쇼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1시 이전 12시 58분까지 매일경제TV에서 가장 그 뛰어난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기 종목을 소개하고 하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봤다시피 그 9월 말 때 대야 TI는 이미 6,400원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6,400원에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그때 추천한 지 이틀 만에 7,550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17.9% 목표가를 달성했고, 이제 그 뒤로 현대 로템을 15,300원에 지금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부산산업도 121,000원. 그리고 푸른 기술은 제가 9월 28일 날, 그 9월 28일 날 13,800원에, 그리고 부산산업은 9월 27일 날,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은 이 종목은 이제 9월 25일 날.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보다는 좀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지금 남북 경제 협력주를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매매를 했고, 참고적으로 지금 매일경제TV 생쇼는 6인의 전문가가 직접 자기 종목을 사고, 그리고 또 매매하는 시간이 12시부터 12시 58분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렵죠. 그 시간에만 매수를 하고 목표가를 정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라. 그리고 이제 생쇼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전문가들 김영민 전문가 그 김준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생쇼 전문가가 아니에요. 혼자 하는 전문가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진짜 전문가를 판명하는 방법은 그 전문가가 들고 왔던 매수 종목하고 그 뒤로 한 달 뒤에 그 종목들이 어떻게 오르는가 꼼꼼히 한번 따져볼 필요 있어요. 이제 일단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진짜 전문가를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남북 경제 협력주를 다시 한번 그 살펴보자는 거다. 주말에. 그래서 우리가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남북 경제 협력주가 지금 흘러가는 모양으로 본다면은 지금 그 주가가 위로 급변동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박병주 매니저의 이런 종목을 무료로 쉽게 얻는 방법, 그거 먼저 공지하겠는데, 먼저 쉽게 얻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무료 카톡방이죠. 여기 무료 카톡방 보이면은 요게 제가 9월 25일 날
무료 카톡방에서 요거를 무료 카톡방에서 지금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요거를 11,765원에 이렇게 했잖아요. 11,765원에 해가지고 이 종목의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9월 25일 날 여기서 했거든요. 여기가 9월 25일 날인데 다음날 8% 올랐고 또 다음날 2% 올랐으니까 이틀 만에 한 3, 4%, 12% 올랐죠. 그래가지고 역시 여기서 매도 선언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카톡 플러스 친구방이라고, 자, 거기에서도 9월 25일 날 제가 1시 19분에 역시 지금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코드 번호까지 다 써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11,765원 해가지고 요것도 5% 먹으면 이제 5% 이익이 나면 예, 이제 그 기브앤테이크죠. 그러니까 박병주 매니저가 무료 추천주로 5% 수익을 드리면은 그 수익을 버셔가지고 정연방에 오시는, 그래가지고 1,000만원 100억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기부를 하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익을 거두시고 나서 박병주 전문가한테 오는 그런 방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장중에 실시간에 여기 보시면은 1시, 그러니까 오후 1시 19분이니까 우리가 장이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리잖아요. 오후 3시 반까지. 그 시간에 제가 장중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카톡 플러스 방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무료 카톡방. 무료 카톡방도 시간대를 보면은 1시 18분에 이거를 드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돈을 한 달에 회비가 이제 한 달 박병주 매니저 한 달 회비가 88만 원이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회비 정도 버셔가지고 이렇게 회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회비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88만 원이죠. 2개월에 176만 원, 3개월은 264만 원인데 요 정도 버셔가지고 이제 정해오는 오시도록 하는, 즉 무료 체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이제 거기 들어오시는 방법은 잠시만요. 그거를 제가 들어오시는 방법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인데, 그다음 여기서 그 방법은요. 그 방법은 요거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인데, 자, 요렇게 대장주 발굴의 달인 대장주 발굴의 달인 박병주라고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대장주 발굴의 달인 박병주 해가지고 그럼 화면이 들어오잖아요. 화면이 들어오면은 여기를 들어와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펼치기를 이렇게 하면 돼요. 펼치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 무료 카톡방. 참고로 무료 카톡방은 제가 10월 5일 날 물갈이 합니다. 물갈이 하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물갈이 하니까 그 물갈이 방법 말씀드리고, 또 한 군데는 카톡 플러스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카톡 플러스 친구방. 여기만 클릭하면 바로 됩니다. 바로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것은 이제 컴퓨터에서 하는 거고, 우리 스마트폰에서 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하는 방법이죠. 자, 스마트폰에서 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자,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스마트폰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오른쪽 그 중간 상단을 요 표시나 아니면 요 꺽쇠 표시, 요거를 타치하면 그대로 요 화면이 뜨죠. 자, 스마트폰 다 해보면 됩니다. 즉, 그 대장주 발굴에 대한 박병주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요 무료 카톡방, 요것만 클릭하면 되는데, 요 부분을 그 현재 이 입장하는 수가 1,5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10월 5일 날 물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리빨리 서둘러야 돼요. 그러니까 10월 5일 날부터 새로 방을 만들 거예요. 요거 새로운 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서로 들어올라고 합니다. 1500명이 제하니까 너도 나도 빨리빨리 들어올라가니까 제가 10월 5일 날 그때 새롭게 방을 개설을 해서 새로운 고객을 맞이합니다. 물론 무료 방이에요. 돈 안 냅니다, 여기는. 그래서 아까도 내가 보냈지만 종목을 아까 무료로 드려가지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아까 9월 25일 날 11,760원 드려가지고 이틀 만에 1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10%를 수익을 드린 거죠, 제가. 즉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무료로 수익을 드려요. 근데 10월 5일 날 요 무료 카톡방에 물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1,500명밖에 입장을 못 하니까. 그래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는 부지런히 10월 5일부터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클릭하면 이제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당분간 비밀번호는 안 걸 겁니다. 비밀번호를 10월 5일부터 10월 10일 정도까지는 이제 만약에 1,500명이 꽉 차면 걸겠지만은 비밀번호를 안 걸을 테니까 10월 5일 날 새롭게 방을 또 무료 카톡방을 만들 테니까 못 들어오신 분들은 빨리빨리 미리미리 준비하시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못 들어왔다. 그러면 카톡 플러스 친구 여기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를 들어도 정보를 무료로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받아요. 똑같은 정보를 받으면 똑같은 실시간 받아요. 실시간. 그러면은 요 카톡 플러스 친구방을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를 클릭하면 다음 과정은 이렇게 뜹니다. 카톡 플러스 친구방을 클릭하면 채널 추가라는 란이 떠요. 그러면 채널 추가를 하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톡 있는 데가 이렇게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MBN 골드 박병규로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 아까 제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9월 25일 날 11,760원에 드렸잖아요. 1시 18분에. 그러면 여기 요 MBN 골드 요것만 계속 클릭하면 정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받는 방법,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받는가 설명드린 다음에 여기를 먼저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클릭하면 요게 떠요. 요거 집 모양을 클릭하고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자, 그 다음 단계를 들어오면 요런 식으로 보시면은 요 소식란, 정보란이 아닌 소식란을 클릭하면은 요렇게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계속 아침에 뭐 8시 반부터 해가지고 밤에까지 계속 거기를 보시면 보통 제가 드릴 때가 오후에 1시 넘어서 드리거든요. 종목을 무료 추천주를. 그쵸. 너무 쉽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자로 해가지고 문자 이제 받는 사람 난에 샵 2034를 치고 문자 보내는 내용이 박병규라고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면 요렇게 링크가 뜹니다. 요런 링크가 뜨면은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채널 추가만 하면은 아까처럼 요렇게 만들어지죠. 카톡방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보고 싶을 때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들어와서 요 집 모양 요거를 타치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방송은 또 재방송 보시면 되는 거니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재방송을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박병주 매니저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지금 이번에 우리 민간인이 이제 공무원이 북한에 이제 넘어갔다가 안 좋은 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김정은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과의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발빠른 속도로? 원래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는 존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반응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이 나왔었는데 왜 그렇게 빨리 반응이 나왔는가? 그거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폼페이오가
이 폼페이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거든요. 잠시만요. 폼페이오 한 사람을 더 집어넣을게요. 자, 폼페이오. 자, 국무장관이죠. 폼페이오 국무장관. 자, 국무장관이 이분이 그 10월 7일 날, 자, 10월 7일 날 우리나라에 오죠. 자, 폼페이오가 우리나라에 자, 10월 7일 날, 자, 10월 7일 날 우리나라에 옵니다. 국무장관이 10월 7일 날 이제 옵니다. 온다는 건 이영만리를 지금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은 그냥 뭐 저분이 뭐 놀러 우리나라에 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놀러 오지 않아요. 저분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지금 그 오는 건데 그런 뉴스가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 7일 날 우리나라에 온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우리 공무원이 이제 북한 해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김정은이가 하루 후에 그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만약에 여기 사과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사과도 안 해도 걔가 원래 북한 스타일이라면 사과를 안 하는데 급하게 사과한 이유는 제가 본다면은 지금 북한이 미국하고 굉장히 중요한 밀담을 지금 모르게 나누고 있다. 물론 그 외교사라는 것은 쉽게 이 전략이 노출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폼페이오가 10월 7일 날 우리나라에 이영만리 먼 거리를 온다는 것은 북한하고 뭔가 어떤 미국이 이제 11월 3일 대선이 있는데 대선 전에 뭔가 지금 북한하고 좋은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론을 해본다는 거죠. 그것을 폼페이오 장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김현종이라는 분인데, 김현종이란 이 부분이 그 굉장히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외교의 전략가인데 미국을 극비로 그 9월 중순경에 방문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다시 왔거든요. 근데 미국 보수파가 굉장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미국 보수파하고 극비 만남을 통해서 뭔가 조율을 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한반도 교섭본부장 그 이도훈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비건, 왼쪽에 있는 분이 비건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도훈 한반도 교섭본부장인데 이분이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어제 했죠. 어제 해가지고 보니까 KBS, SBS, MBC 공중파에서는 이분이 이제 미국 갔다 와서의 소감을 얘기한 대목에서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종전선언. 지난번에 베트남 하노이 그 2018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그때 미국하고 북한이 종전선언까지 가려고 했는데 미국이 회담을 박차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종전선언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김여정이가 지금 북한의 대남 정책 그리고 대미 정책, 즉 외교 부분에서는 우리 남한하고 접촉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하고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총괄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이번에 코로나 등 기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 있지만 김여정한테 힘을 실어준 것도 있고, 더군다나 여자이기 때문에 안 많아도 딱딱한 이 외교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김여정이가 그런 부분들을 대표해 가지고 지금 미국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박지원 국정원장, 이분이 그 국정원장인데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남한하고 북한 정상회담을 최초로 했을 때 주역이 이분입니다. 중국의 베이징에 가서 북한 인사들하고 4번 접촉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실현을 시켰던 인물인데 이분이 국정원장에 지금 되었는데,
그러면 이 박지원 이분 같은 경우는 북한에 상당히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분의 장점을 살린다면 마쿠에서 원래 국정원 같은 경우는 마쿠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음지에서. 그렇다면 이 박지원 이분이 북한과도 보이지 않는 라인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미국과도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 어떤 주관적인 견해지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 이영만리, 이 김현종이란 이분, 그 다음에 김종건, 우리나라 이도훈, 이분들이 미국까지 왔다 갔다 9월 달에 서로 왔다 갔다를 많이 했어요. 아무 목적 없이 갔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외교를 대표하고 안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폼페이오 이분이 또 미국의 대표적인 그 국무장관인데 미국 외교의 대표지 않습니까? 이분이 또 우리나라에 10월 7일 와요. 그냥 빈손으로 오겠나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미국의 외교사를 제가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본다면 총체적으로 제 외교사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987년에 그러니까 1988년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 1988년 대선을 대선에 전에 대선이 이제 11월 달에 있으면 1년 전이죠. 1987년이죠. 대선 전에 그때 미국과 소련의 전략 핵무기 감축을 해 서명을 하면서 대탕도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주요 외교사를 치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1996년 그 대선을 앞두고 그때는 베트남하고 미국이 수교를 했습니다. 1995년 7월 14일 날. 그리고 2016년 대선을 앞두고 2015년 7월 달에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했는데 그때 2016년에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미국과 쿠바가 국교 선언을 했던 것을 보이콧 시키지 않았습니다. 없었던 일로 하지 않고 계속 국교를 정상화시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걸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즉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하고 국교를 수교한다는 이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번에 미국 대선 전 이제 올해 11월 3일 대선이 있는데 대선 전에 종전선언 요 정도의 1차 빅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2024년 그때 또 미국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 이전에 이제 북한하고 이제 그 미국이죠. 자, 미국이 수교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을 확대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중국과의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베트남도 그 수교를 했죠.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는 북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서 이제는 북한도 이용할 그 단계가 왔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중국을 뺑뺑 둘러싸고 인도도 분쟁하고 있죠. 파키스탄 미군 기지가 있죠. 그 다음에 베트남도 지금 미군하고 지금 협력해가지고 국교 수교했거든요. 대만도 그러고 이제 여기 북한만 미국하고 수교를 한다면 중국은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지어본다면 지금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국의 그 안보 담당 외교관들 그리고 미국의 또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10월 7일에 오고 한다는 것은 암만 해도 10월 달 정도에 10월 중순이나 10월 말 정도에 김여정이가 미국을 감으로 인해서 미국과 북한이 빅딜을 하지 않겠는가. 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남북경제협력주는 철도 관련주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북한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기반시설, 즉 SOC 사회 간접자본, 이 도로나 항만이나 특히 도로하고 이 운송하는 철도를 지금 그거를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북경제협력주가 부상할 때마다
관심주로 떠오를 때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것들이 철도 관련주가 되겠는데, 그래서 저도 이미 그 데아티아이를 9월 23일 정도에 제가 9월 23일 정도에 데아티아이를 6,400원에 말씀드려가지고 뒤로 이 종목이 이제 17.9%에서 목표가 달성했고, 그리고 그 뒤로 제가 부산산업이나 그 다음에 푸른기술, 현도레톰을 9월 말에 집중적으로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발빠르게 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다른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문제가 풀렸을 때 얘기하지만, 이 남북 경제 협력주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미국 관계가 뉴스에 드러날 정도로 풀려지면 이미 주가는 저기 저점에서 30% 올라간 상태가 되겠죠. 그때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북 경제 협력주의 장점이 뭐냐면 이격도가 적다.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현대로템을 보면은, 이게 대표적으로 현대로템 설명드리는데, 남북 경협주가 올라갈 때 저점까지 왔어요. 이격도가 전혀 없죠. 그런데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지금 LG화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가가 못 가고 빠지는 이유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저점에서 3월달 저점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LG화학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5G 장비주도 너무나 올랐어요. 너무 올랐죠. 그렇지만 남북 경제 협력주는 주가가 지금 이격도가 적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